예, 자유한국당 4월 13일 원내대책회의는 오만불수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한 국민의 뜻을 담은 피켓 시위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자, 중앙으로 잠깐 보여주십시오. 과장님들 기자님들 준비되셨나요? 유인보 의원님. 황제갑질 대명사 김기식을 철통 보호해오던 청와대가 급기야 그 본색을 드러내고 국회를 전면 사찰하는 독재시대 만행 헌정유린 작태를 자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하여 청와대 눈치만 보며 민주정당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전 이를 규탄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뒷부분 3번씩 함께해 주십시오. 헌정유린 국회 사찰, 독재 정치 부활인가?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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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의 공갈 협박, 권력 남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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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철통부호, 청와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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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유린 국회 사찰, 독재 정치 부활인가? 부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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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출장소,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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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압박 공작, 청와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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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참사 사죄하고 김기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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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 규탄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어제 김기식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가 검증해서 청와대가 임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 뒷 감당을 누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무책임하고 비열한 작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식이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인사검증은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식이 잘못되었으면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그렇게 웃었습니까? 애꿎은 선관위를 끌어들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해임 시간 끌게 하려는 꼼수마저 쓰고 있는데 대해 야당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괘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도대체 국민과 국회를 어떻게 알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이렇게 유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국회를 사찰하고 헌법기관 선관위에게 책임을 떠는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비열한 꼼수로 김기식 파도를 피해가려 하지 말고 인사검증 실패한 가오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는 쿨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하나 지키려고 선관위 뒤로 이제 숨겠다는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이 나서서 이제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 지시로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하도록 민주당에 요청했다고. 이제 김기식 구하기에 아예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을 선언하고 헌정규리를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어제도 민주당으로부터 16개 기관의 출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넘겨받아 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청와대나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민주당이나 오로지 김기식 물타기에만 해란이 돼 사찰 독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아예 실시할 뿐입니다. 선관위를 방패막이 삼고 민주당을 총알받이 삼은 청와대 이쯤 되면은 막가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도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항적 대통령 권력에 어떤 경우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어제 국민대 사회학과 개봉호 교수를 통해서 드러난 김기식 전 의원의 돈 세탁 사례가 얼마나 더 비일비재하게 행해졌을지 그야말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 교수에 따르면은 김기석은 용역비 1천만 원을 송금하고 그 절반을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2016년 4월에 이르러 비정상적으로 용역 8건을 집중적으로 발주하면서 한 달에 무려 8천만 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그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다시 김 전 의원에게 입마이 포켓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금융 전문가의 셀프 기부를 통해 돈 세탁도 할 줄 아는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이 보완하는 수법치고는 너무 초간단이라 오히려 실망스럽기조차 할 지경입니다. 줬다 뺏는 사례가 김 전 의원에게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단지 연결 계좌들만 한 번씩 살펴봐도 즉시 알 수 있는 만큼 너무나 간단해서 시시해하지 말고 검찰에 지체 없는 하기를 바랍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야권이 제기하는 김기식 의혹에 대해 금융개혁을 자초시키려는 보도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해드립니다.
금융개혁을 자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갑질과 돈 세탁에 달인 김기식을 자초시키려는 것이며, 금융개혁과 김기식은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줍니다. 돈 세탁 전문가를 금감원장 자리에 앉혀둘 바에는 김기식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금융개혁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내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도 김기식 해임을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학신법적 태도는 그만 접어두고 김기식에 매몰돼 자신이 무슨 판단을 한 것인지 후회하게 되기 전에 하루빨리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저는 청와대 출장 소상으로 전략한 집권당 민주당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요원인지 아니면 오로지 최양적 대통령 문재인의 하수인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사찰 전수조사를 했으면 민주당이 발표해야지, 그 자료를 고스란히 청와대가 수집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명백한 헌정유리이고 국회 사찰입니다. 언제까지 기고만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오만불선한 대국민 무시와 국회 무시가 언제까지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고합니다. 권양숙 여사 640만 불 검찰 수사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난 총선 때 상대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이 정권이 경찰로부터 무마를 해줬기 때문에 그 보온으로 3월 4월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키고도 집권당의 원내대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 정치보복 업무 기획 정보조직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만천하에 공개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을 정치 공작하고 사찰하고 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권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 640만 불 수사하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 네이버로부터 받은 희망살림에 그 자금이 어떻게 써여졌는지 검찰 수사 명명백백하게 해주십시오.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예, 교육부의 대학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와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현재 중3 학생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 정시비율 조정과 같은 문제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학교 현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대입 개편안이 나올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속빈 강정마냥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각종 쟁점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 이를 조합한 5가지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구체적인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올린 열린 안을 제시했다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8월까지 최종안을 결정해주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이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우의 수만 늘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냐며 또 도대체 알맹이도 없는 이런 발표를 왜 한 거냐, 중3이 무슨 죄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주체는 엄연히 교육부인데도 교육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자체 입장도 없이 국가교육회의에 백지 위임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당초 작년 8월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다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편안 결정을 1년 미뤄놓았었습니다. 8개월 동안 뜸을 들여놓고는 이제와 4개월 안에 자문기구가 결정을 해달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급한 대로 소나기나 피하자고 보는 식의 시간 벌기 꼼수에 불과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8개월 동안 각종 위원회와 대입정책 포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한답시고 국민 혈세를 신나게 써놓고는 자문기구의 그 결정을 떠넘겼습니다.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을 거면서 그동안 왜 세금을 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육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부 무용론, 교육부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한을 넘겨받은 국가교육위원회가 4개월 만에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국가교육회의는 달랑 2차례 회의만 진행했을 뿐 아직 대입 특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대입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식도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입시정책 전문가나 현직 교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명 중 당연직 위원 9명은 각 부처 장관들인데 부처마다 산적한 각종 현안을 제쳐두고 복잡 다담한 대입 방정식을 풀어보겠다고 달려들 장관이 몇 명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은 조신기획단장은 임명장을 받은 지 2달 만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했는데 이게 참 말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노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교조 출신들로 가득한 국가교육회의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론화로 재미 좀 봤다고 해서 100년직의 대개인 교육 문제까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 제도가 쟁점별 찬반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님에도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공론화 만능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수장이 몇 달 전 스스로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를 정도로 교육정책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방향성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상곤 부총리는 역대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장관이라고 기록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미래 세대의 혼란을 줄여놓은 방법이며 교육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관계, 지금 우리 원내대표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이 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민은 하도 많은 사건에 짓눌려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관계를 거의 잊어갔었는데, 이 김기식 위원장의 문제로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저희 당의 하소연 내지는 왜 이런 것을 얘기 안 하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그리고 부도덕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갖고 있어야 할 도덕성은 완전히 상실된 그런 하나의 이 김기식 위원장의 실태를 보고 다시 한번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실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들어서서 25개 지금 부처가 있는데 낙마한 장차관이 이렇게 8분이 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국회 동의를 못 받고 낙마한 분, 그리고 국회 동의를 못 받고 지금 6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이 볼 때 과연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국회를 통과를 못한 분들이 장관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국민이 과연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처의 책임자가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그 정책이 제대로 국민에게 뿌리를 내릴 수 없겠죠. 이것을 지금 반복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지 못하는 이 정부는 참으로 앞길이 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이나 인사를 검증하고 있는 인사수석에서는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손을 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 잣대로 보는 국민추천인사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만들어서 국민의 잣대로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이제 추천해서 장차관 내지는 우리 정부의 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야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 정권의 과거에 물들어 있었거나 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국가를 이대로 가서는 참으로 위험한 수위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대통령은 이제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을 폐지하고 국민 잣대에 맞는 국민인사특별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거기에서 맞는 인사를 추천해서 쓰는 그런 대통령의 새로운 스타일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어제 김기식 원장 의혹 관련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질의 내용 적어도 4개 중에 3개는 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법 상식만 있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 중에 첫 번째 구원금을 기부한 문제, 또 직원들 퇴직금 문제에 관해서 법적인 문제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안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수사기관에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법적으로도 선관위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이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문제가 아니고 직권 남용이나 뇌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라는 헌법기관을 끌어들여서 김기식 1번 구하기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선관위를 아주 그 공경에 빠뜨려서 앞으로 이 공정성을 훼손할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데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 이하의 도덕성인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국회의원 출장과 관련해서 출장의 목적, 성격, 기간, 일정, 동반자 등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이 각기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정량화해서 평균을 따질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고, 또 건강원장이라는 직책 수행에 필요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국회의원의 평균 이상 이하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평균 이상 이하를 가름하기 위해 민주당을 동원해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를 해서 167차례, 민주당이 65, 한국당이 94차례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무작위로 16곳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167차례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평균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런 일에 청와대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동원된 것 자체가 입법부의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한 겁니다. 청와대 심부름센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이 정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도덕성의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 과정과 절차를 전혀 이렇게 무시하고 민주당을 동원해서 그 내용을 입수하고 청와대가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부에서 늘 얘기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워낙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정책 이슈도 지금 정부에서 하는 데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원장 건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국민의 지금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원장을 뽑을 때, 김기식이라는 분을 뽑을 때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도덕성과 계획성을 보고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제에 도덕성이 이 결격으로 거의 판명이 나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하지 마시고 적각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한 정리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이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3,000명 경찰이 동원됐는데 150명 시위대 때문에 이 장비진이 실패한 겁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서 법집행하는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3,000명을 동원해서 150명 때문에 공무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지공사를 일일이 시위대가 협상하고 허락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불법 시위로 인해 사드 운용 장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성수 정책자문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실업자 수가 125만 7천 명.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을 비롯해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2, 3월 두 달간 전년 대비 일자리 26만 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력적인 최저임금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반면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는 5.7% 증가했는데 민간 분야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으로 채우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실업률은 1990년 10월 통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미국 실업률은 2000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은 지난 2월 실업률이 2.5%로 선진국은 일손을 못 찾아 난리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호황이죠. 한국만 이렇게 고용시장이 나빠진 것입니다. 실업률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엉터리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를 국민 혈세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11조를 들여 6만 개의 단기 알바를 만들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3조 원의 혈세를 퍼붓더니 지금은 민간 기업의 임금까지 4조 원의 세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고 있으니 국가 재정을 화수분쯤으로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이 위축되고 망하면 누가 세금을 낼 것인지를 국민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헌정특위 강력준 의원 발언. 짧게 주시고 발언을 오늘 하시고. 황영철 의원입니다. 저는 그 19대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았었고요. 지금까지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선관위와 관련된 현안일이나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든 야든 모든 정당으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공정성을 담보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습니다. 여도 야도 어떤 정당으로부터 자기 편이라는 소리보다는 우리 편이 아니다는 소리를 들어왔고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바람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청와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떤 나라보다도 선진적으로 성공시켜온 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이제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왔던 높은 성과들을 지켜내야 될 때다. 정권의 욕으로부터 과감하게 맞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청와대 유권해서 그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감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의 정권 하수인 전락시키려는 요구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헌정특위 간사로서 작금 행태를 보면서 정말 이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분쇄시켜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왕조 시대의 버금가는 청와대와 대통령으로부터 여당 국회의원들이 신하로 전락되는 것 같은 작금의 상황들, 이것이야말로 왜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재 발언이 있습니다. 다음 이채희 의원. 네,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상곤 교육부는 해체돼야 합니다. 지난 1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입시 전문가는 없고 전문가 출신들로 채워진 국가교육회의에 사실상 백지위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졸속으로 발표했다 거센 비난을 받고 1년 동안 유예하더니 이제 8개월 허송세월 보내고 대통령 자문기구가 결정해달라며 책임까지 떠넘기고 학생부 개선하는 여론 수렴이라는 말로 억지 포장을 해서 무작위로 뽑힐 국민 100명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차관을 전화 한 통화로 지난 10년간 지속해온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 하더니 장관은 부동산 재테크만 할 줄 알았지 정작 해야 할 일은 꽁무니부터 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역대 가장 무책임한 교육부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육부의 착태로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물음에 답할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김상곤 교육의 폐단을 참아야 하는지, 전문성과 원칙은 고사하고 이젠 입시제도 하나도 스스로 결정 못하는 교육부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육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이채희 발언. 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간사 이채기 의원입니다. 작년 10월 신고리 오류코기 공사 재개를 결정하고 이틀 후에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신규 원전 6기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문재인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3020 계획, 즉 2030년까지 12년 후에 신재생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계획으로 전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급기야는 지금 태양광 사업에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 주도로 만든 협동조합을 밀어주기 위해 청와대가 이제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실과 사회 수석실이 주도가 되어서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 개입하여 한전 측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한전의 보고서에 밝혀졌습니다. 저는
검찰은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수사해야 합니다. 작년 한전지구의 태양광 사업 비리에 이어서 이제 청와대까지 태양광 사업의 복마전에 함께 뛰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전은 1년에 몇 조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작년 1, 4분기 영업 손실이 1,200억, 영업 손실이 1조 2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말까지 갔을 때 한전의 적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가동률이 전 정부에서는 90% 육박하던 것이 지금 50%대로 주저앉고, 백운규 장관은 절대 전기요금 인상 없다 했는데 올 연말 안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올 여름은 전기 대란이 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정말 이 대표적인 국정 파탄 사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취소하고 3020 계획 철회하지 않으면은 절대 대한민국 경제는 이것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이 충원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백지화 시켜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청와대의 태양광 사업 개입 이 부분 검찰은 즉각 수사해 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정구 의원. 했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본부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정부 비방 댓글을 정부 비방 댓글이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누리꾼을 잡고 보니 민주당원이었습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1월 누리꾼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적 이탈인지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라는 데서 1월 방송 자체 방송에 네이버에 게시된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 댓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문제가 있다, 매크로에 의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줘요. 매크로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라든지 추천 등을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에 의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SBS 김어준 블랙하우스 문제 제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누리꾼에서는 누리꾼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네이버에 수사를 해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초에 네이버 측은 시스템 구조상 매크로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버텼는데 며칠도 못 가서 경찰에 이 사건을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월 7일부터 수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어리석은 자해행위로 밝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관련 책임자는 반드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여론 조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문파 특히 문골 오소리, 달빛 기사 등 문각 기동대 등 이런 많은 사람들이 카페라든지 또 카톡 채팅방이라든지 또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적해 온 이 일부가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 정치 보복에는 추상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문 시군들에 막혀서 7개월째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것은 겉으로는 사드 배치를 말하고 또 실제로는 주민 시위대를 핑계로 무정부 불법 해방구 상태를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박원순 시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출마 기자회견 서울시정 7년 별로 잘한 거 없으면서 조용히 하시지 올 김기식이 역량 자질 면에서 충분하고 지나친 정치 공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재는 개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갑질 빈뜯기의 원조가 박원순 시장입니다. 참여연대 시절 갑질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 박원순 시장 김기식 사태 보고 뜨끔했을 건데 본인이 언연 자중해야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개인 마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